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오늘은 조금 오래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개의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2020년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또 다른 하나는 2년 전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사는 독일 유력 주간지 디자이트지가 2018년 1월 21일 생성한 기사인데요. 그런데 제목이 아주 신선합니다. 신문은 쿨한 K라는 제목의 기사를 생성하며 한류에 대해 자세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정말 기가 막히게 어휘를 잘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죠. 개인적으로는 불행히도 이 새로운 단어 쿨이라는 단어가 대중화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 코리아의 K와 쿨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쿨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언제 이 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바로 스타일이 좋은 사람을 볼 때 사용하게 됩니다. 영화배우 공유나 브래드 피트 같은 멋진 남자들에게 쿨가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감정이나 사람 관계에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not emotional한 사람이죠. 아니면 쉽게 화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우리는 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한류를 두고 쿨하다는 단어, 이 당연 스타일이 좋아 보인다는 뜻이 강할 겁니다. 즉, 이 한류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 쿨해 보인다, 한류로 디자인하면 쿨하다라는 말을 함축한 우리에게는 아주 멋진 단어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류를 가리켜 쿨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한류를 유럽인들이 자기들 라이프 스타일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들 유럽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한류에 끌리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 이들에게 신선이 다가가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한류, 그 바로 어떤 점이 이들을 매료시켜가고 있는지 이를 이해하기 위해 유럽인들에게 한국 문화란 무엇일까?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한류에 있는 그 매력적인 예술성이 바로 우리의 전통 문화와 민족 정신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13년 일본의 한반도 강점기 시절 한국을 방문했던 세계적인 화가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명성 있는 화가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했던 인물일 겁니다. 한국을 소재로 한 그의 작품에는 일본의 강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에게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큰 인물이기도 하죠. 그는 1913년 베를린을 출발해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몸을 싣고 몽골을 지나 서울에 도착한 화가로서 바로 표현주의 작가의 대가 에밀 롤데입니다. 우리는 인상주의 작가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독일 쪽 표현주의 작가는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밀 롤데는 20세기 초 표현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으로 강렬한 색상과 다듬어지지 않는 거친 형상을 통해 원시적이라고 여겨질 만한 작품으로 알려진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1930년대에는 나치에게 퇴폐적이고 반민족적인, 그러니까 반게르만적이겠죠. 이 반게르만적인 예술가로 지명되어 작업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는 1913년 한국을 방문하기 전 바로 1년 전인 1912년 이미 한국 문화의 상징 중 하나인 장승을 보고 그림을 그립니다. 물론 지금처럼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에밀 롤레는 장승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보지 않았던 한국의 문화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는 1년 후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는 1913년 한국을 포함해 떠났던 아시아 여행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바로 창조적인 어떤 것을 경험하기를 원했고, 그는 이를 위해 베를린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떠나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목마름을 그는 수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런 과정 중에서 바로 베를린에서 한국의 장승이 에밀 롤데의 손에 의해 그려지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제가 알기에는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소재로 그린 세계 최초의 화가일 겁니다. 그런데 그는 왜 가보지도 않았던 한국,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한 한국의 문화, 이 장승에 끌렸을까요?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고 싶었던 그는 이국적이기도 하고 신비한 소재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국적이고 신비하다고만 해서 화가들이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진 않죠. 그건 바로 이 목조가 가지는 내면적인 힘, 즉 마술적인 의미를 본능적으로 읽었기 때문이었죠. 한국 마을에 서 있는 이 장승이라는 목조 작품은 화려하지 않고 단순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국의 작품들은 중국처럼 색이 극단적이거나 화려하지는 않죠. 거대하지 않고 적당한 크기의 이 장승은 우리 한민족의 생활과 함께 과거의 시간을 그대로 담아온 목조입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 땅은 고만고만하고 산도 고만고만하죠. 이에 반해 중국은 거대한 평야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든지 과장되게 표현하고 과장된 색으로 그려내는 데 익숙하죠. 그러나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과 바다 그리고 평야가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자연의 성품이 한국인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음주 가무를 즐겼고 슬픔을 풀어주는 슬픔 또는 한을 풀어주는 무당의 토속 문화가 있을 만큼 이 슬픔은 늘 서민들의 삶에 따라다녔었고 한때는 강대국이었었고 또 다른 시간에는 약속으로서 그 고통과 슬픔을 알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과장되게 표현하기보다 내면의 세계를 관찰해 예술로 승화시켰던 민족이기도 하죠. 바로 장승에는 이런 한국 민족의 예술적 기질이 담겨 있습니다. 박정희 시인에 따르면 장승의 얼굴은 때론 익살스럽고 소박하고 능청스러운 해악의미가 돋보이고 있고 이런 목조의 모습은 거칠고 역동적인 힘이 녹아있어 생명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혀 과장하지도 않고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조화를 이루며 한민족 내면의 세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죠. 바로 이 장승은 이런 한국의 미학을 대표하는 것으로 에밀 롤레는 당시 이 목장승을 관찰하게 됩니다. 다시 신문으로 돌아가 디 짜이트지는 K-팝, K-뷰티, K-패션 등 한국에서는 수많은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고 있다고 말을 하며 이 아시아의 나라는 유머, 해학과 자부심을 가지고 독창적인 미에 대한 개념을 증명해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일말로 이 휴머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유머, 해학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사실 이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꼭 번역하면 오역이 되는데 이 단어 설명하려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돼서 일단 해학으로 번역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한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에 대한 답으로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한류는 이미 독일 및 유럽에 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신문은 K-뷰티, K-패션, K-팝, K-키친 등 세계적으로 이미 감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할 필요가 없을 듯 하죠. 이미 수많은 매체를 통해 접하셨고 저 또한 이에 대해 많은 영상을 통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 기사에 주목을 하는 점은 바로 그 이유인데요. 특히 신문이 K-패션을 예로 들며 한국인들의 예술성을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신문은 왜 한국에서 온 패션이 매력적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모델들은 꽃이 피기 위해 새싹에서부터 완벽한 아름다움의 꽃이 만개한 시간을 지나 시드는 멜랑콜리의 마술에 매료되고 있다고 밝힙니다. 이거 어려운 문장이고 굉장히 문학적인 문장이죠. 문학적 번역을 제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시청자분들을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해하셔야 될 듯 합니다. 신문은 또한 한국 디자이너들에게는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이 서로 모순되기보다 보충되어지며 조화를 이룬다고 밝히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번역해드린 두 개의 애매한 문장을 신문은 유럽인들의 눈에는 아시아의 패션은 기이하고 별나게 비칠 때가 있으나 한국에는 장식적으로 요구될 만큼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예술 감각에는 과장되지 않아서 부담스럽지가 않고 그럼에도 다양성과 그 다양성의 절묘한 조화가 있다는 얘기를 신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세계 문화 패권은 끝났다라는 다소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를 독일 유력일간지 벨트지가 2020년 2월 11일 생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칼럼은 벨트지의 기자가 아닌 독일 영화감독 한스 게욕 로덱에 의해 작성된 칼럼이라 더욱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2월이었으면 모든 분들이 한국 영화사의 기념비가 되었던 사건으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수상으로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던 시기였죠. 신문은 2020년 2월 9일 유럽 시간 기준 오전 5시 16분 그 시간은 100년 동안 세계 문화의 패권 덕에 가지고 있던 지배력을 미국은 반납하는 시간이었다며 미국 남자들의 세계인 좋았던 예전 세상은 지나갔고 그 대신 한국 영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고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은 칼럼 마지막 부분에서 한국 영화의 성공 요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칸느, 베네치아, 베를린 등 세계 영화제에서 수상을 해오며 저력을 보이고 있고, 한국인들은 한국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으로 몰릴 정도로 한국의 영화 시장과 한국의 영화는 경쟁력이 있다는 내용을 조목조목 통계까지 인용하며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럼은 성공 요인으로 한국의 영화는 군사 독재 시절부터 그들의 자유를 위해 싸워왔으며, 또한 코미디, 멜로, 그리고 역사물을 만들 수 있는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코미디, 멜로, 역사물 등을 만들 수 있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는 때론 센티멘털하지 않고 직접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세계관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영화는 놀라울 정도로 기술력 씬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장르의 믹스를 영화에 놀라울 정도로 담아내고 있다고 감독으로서 칼럼니스트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과 공포물, 흡혈귀와 전쟁, 사이언스 픽션과 코미디가 믹스된 작품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한류에서 이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다양성과 그 다양성의 조화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이 과장되지 않고 그 소재 하나하나가 뚜렷한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소재를 묶는 것이 전혀 촌스럽지가 않고 예술적으로 아름다워 기막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이쪽 각 분야 전문가들의 평이죠. 이게 바로 한류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고 유럽인들이 감탄을 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죠. 그럼 K-팝은 어떨까요? K-팝은 그냥 이제 그 자체가 다른 장르입니다. 기존까지는 듣는 예술에서 이제는 보는 예술로 승화시켰고, 또 다른 하나의 장르로서 서로 다른 장르를 융합하고 있으며, 이 융합의 최고의 밸런스를 끌어내는 아주 완벽한 팝이죠. 이에 대해서는 왜 K-팝이 세계 최고의 팝인가, 그리고 K-팝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강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영상에서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처음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독일의 표현주의 작가 에밀 롤레는 왜 한국의 마을마다 자리 잡고 200년 이상을 지켜왔던 장승에 주목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창작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그 머나먼 길 한국까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당연히 잘 모릅니다.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리고 한류가 유럽인들에게 매력적인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다양성과 조화에 있으며, 과장되지 않고 미국이나 중국 예술작품처럼 거대하지는 않지만 작은 스케일에서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한류에 나타난 그 예술성을 에밀 롤레는 100년 전 그의 날카로운 눈을 통해 미리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